저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좀 이거 얘기하면 좀 비웃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분 전환 도움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어떤 거냐면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일들을 막 그르치더라고요. 내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빨리 뭘 하냐면 포켓몬스터 스티커를 막 이렇게 펼쳐서 봐요. 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거거든요. 그거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만들어요. 그건 아주 현명한 거예요. 아주 현명한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명상과 같은 거거든요. 내 에너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거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지혜인 게 뭐냐면 내 삶에서 어떤 걸 할 때 내가 행복한가를 아는 거. 근데 그 행복을 내가 내 큰 비용과 에너지와 그런 걸 들이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이 두 개를 안다는 건 굉장히 현명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는 외제차 한 대씩 사면 너무 행복해. 못 사잖아요. 명품백 하나씩 사면 너무 행복해. 못 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마시니까 이렇게 좀 경치 좋은 데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저는 이렇게 단 걸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아주 고급 디저트 같은 카페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서 아이스크림 한 잔 그거 딱 먹으면 그때 굉장히 행복해요. 네. 그거 한 15,000원이면 되거든요. 네. 이제 15,000원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 거를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행복한 사람인지. 네, 언제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사는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 풍수. 네. 모든 사건 뒤엔 풍수 있다. 네. 풍수 공부하시는 스승님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사 사옥 잘못 옮긴다든지, 아, 중요하죠. 대기업도 사옥 잘못 옮기면 네. 구속됩니다, 회장이. 네. 그 다음에 그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정치인도 자기 자택이나 아니면 조상의 묘를 잘 옮기면 정말로 당선이 되고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연예인분들도 뭐 정말 구설수나 아니면 자기의 큰 잘못으로 정말 하루아침에 나라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한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이사를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연예인분들이 사는 집에는 네. 보통 연예인들이 사는 집이 뭐 몇 군데 없어요. 뭐 한남동하고 뭐 그다음에 뭐 청담동하고 뭐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 같은 호수에 네. 들어갔다가 A라는 연예인이 작살났어요. B라는 연예인이 들어가서 또 작살나요. 네.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집 좋으니까 가면 작살나는 터가 있어요. 이제 저희 방송 키기 전에 저한테 그 실명을 전 들었잖아요. 네. 정말 납득이 가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이제 마스터님께서는 그걸 보면 그게 보이시잖아요. 보이죠? 네. 일반인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네. 저도 뭐 제가 풍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그나마 좀 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 우리가 집이 중요하잖아요. 네. 잠이 안 온다. 만약에 내가 집에서. 네. 그러면은 그 터가 나한테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잠이 안 온다. 그게 또 그 남쪽으로 누워 자냐, 뭐 서쪽으로 누워 자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래서 안방이 같은 집이어도 안방보다는 거실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잠이 잘 오는 자리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 터가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집에 이사 왔어요. 그리고 3년을 살았는데 3년 동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 좋은 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니까 집값은 올랐지만 내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 집값 오르는 거랑 터랑은 또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요 상담소 네. 2014년부터 요 상담소를 썼는데 네. 옮기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근데 여기서 제가 잘 됐어요. 한 6년 동안 있었는데. 네. 그래서 무서워서 딴 데로 못 옮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2달을 안 올 때도 있거든요. 아예. 네. 그냥 비어 있을 때도 있어요. 오늘도 제가 2달 만에 와가지고 와서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도 왜 못 빼냐면 이거 뺐다가 안 될까봐. 그래서 월세라도 그냥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정치인들이나 작가들이나 네. 한 집에 30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터에서 내가 잘 됐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 터에서 잘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터에서 정말 나가야 될 명분이 없으면 네. 뽕을 뽑아야 돼요. 그 기운을. 근데 네. 대부분 보면 내가 잘 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30평에 살다가 네. 돈을 많이 벌었어. 50평으로 이사 가요. 작살나요. 네. 그냥 거기서 계속 끝까지 있다가 정말 좋은 터, 누가 봐도 여기는, 그리고 제일 좋은 터를 아는 방법은 그 터에서 누가 잘 됐대. 옛날 격언도 있어요. 그 집에 2대 전대와 전전대가 잘 됐다면 거기가 명당이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 가서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나갔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집을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3천억 정도 벌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고 또 이제 가고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고 팔아요. 돈 많은데 박복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네. 돈 많은데 박복한 사람들. 심지어 어떤 분이 있냐면 압구정 로데오에 네. 건물이 진짜 여러 개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 최소한 1,000억 이상의 진짜 부자죠. 자산가죠. 네. 근데 올 때 보면은 정말 노숙자처럼 하고 와요. 노숙자. 옷도 막 정말 노숙자처럼 하고 노숙자 같아요. 그분은 이제 남자분이고 이제 60 좀 넘으셨는데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손님이 좀 가까워지고 해서 아니 왜 사장님은 옷 좀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남들이 해칠까봐 돈 많은 거 돈 많은 거 알면 해칠까봐 그렇게 하고 다니고 실제로 돈도 못 써요. 그럼 그 사람 부자 아니에요. 돈 벌어서 뭐 해요, 그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구경해요? 박물관에 전시하듯이. 예, 예.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심지어 내가 건물주인데 네. 내가 큰 강남의 건물주인데 그 주차 이 출입할 때 그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주차 체크하시는 분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강남에 그 있는 건물 중에 주차 체크하는 그 분이 건물주인 경우도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누가 삥땅 칠까봐. 아, 사람 쓰면은. 사람 쓰면 누가 삥땅 칠까봐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그거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으니까 뭐 좋은 것 못 먹잖아요. 계속 거기 앉아 있으니까 짜장면 네. 하나 시켜 먹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돈이 많은데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돈이 많은데 우울증이 있는 분들. 뭐 연예인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돈만 많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돈이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사실 가려져 있는데 돈이라는 게 이렇게 딱 없어지면 그 안에 모든 문제들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물론 중요한데 돈은 무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돈은 필요 조건은 많은데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 오쇼가 얘기했듯이 부자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상을 한다든지 나눔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인색하게 이렇게 살면 네. 진짜 그 박복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되게 잘 나가요. 잘 나가다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 뭐 대표적으로 뭐 정준영이나 승리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그럼 뭐 이게 운이 다한 건가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분명히 그 해가 네. 그런 해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박살나는 해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네요. 네, 하늘의 뜻이기도 하고 아마 이사도 갔을 거고. 아, 이사도 예, 갔을 거고. 왜냐면 내가 하늘의 뜻으로 안 될 거면 미리 사람이 세팅이 돼요. 좋은 풍수에서 네. 안 좋은 풍수로 가고, 그러니까 행운을 받기 위해서 세팅도 하지만 불운을 받기 위해서도 세팅을 한다고요. 자연스럽게. 분명히 뭐 승리도 누가 옆에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어디 뭐 점을 보러 다녔을 수도 있고 주변에 친구도 있었을 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막 듣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꼬꾸라지는 사람들은 보면 그 전에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오만하고 자만해서. 그런데 오래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겸손해요. 겸손하고 그다음에 자기 그릇을 알아요. 그래서 넘치려고 하면 딱 스탑해요. 네, 분수를 한다. 네, 분수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인생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수를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수. 네. 운을 높여서 내 인생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네. 해야 좋을까요? 운을 높이려면요. 네. 제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간단한 건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귀인만 만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내가 거의 무임승차하듯이 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귀인을 만나려면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야 되는지 먼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아, 그냥 좋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그 2016년도에 소망이 뭐냐면 마리텔 나가는 게 제 소망이었어요. 네. 제발 마리텔 좀 나가게 그런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 정말 마리텔 작가가 제 손님으로 와서 제가 마리텔 나갔거든요. 네. 그렇듯이 내가 필요한 기인이 누군지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는 편집자라든지 네? 그러면은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빵 터트릴 수 있는 어떤 정말 인터뷰를 좋게 하실 수 있는 네. 사람이라든지 그걸 막 기도를 해야 돼요. 우선 귀인에 대한 기준점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귀인이 무엇을 원할까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공짜는 없잖아요. 공짜는 없어요. 저는 사실 귀인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저는 이게 있잖아요. 이걸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타로 카드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다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나만의 어떤 비장의 무기를 하나 갖고 있으면 귀인 만나는 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